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마피. 링고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그쵸? 네. 제일 처음에 최저임금 받은 게 얼마셨어요? 2013년도에 모 음료 카페에서 네. 일하면서 받은 돈이 5,5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5,500원. 주말 알바. 얼마 받고 일하셨죠? 처음에 받은 거요? 4,000원? 몇 년도에? 2010년대 4,000원이었어요. 오, 나이가 되게 많으시네요.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 최저임금이요? 8,350원. 그때보다 2배가 넘네요. 그러네요. 네, 좀 와, 9년 전인데 9년 만에 최저시급이 2배가 됐습니다. 그냥 계산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그 알바생들에 대한 대우가 뭐 2배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금전적으로는 2배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임금률을 높이고, 네, 임금률 높이고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그리고 수준 이하의 노동 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그리고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전체적으로 뭐 꼭 어떻게 보면은 거의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안 그러면은 뭐 지금도 누군가는 뭐 시급 4,000원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그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바람직한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에도 그 최저임금제를 설명할 때 꼭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를 해야 뭐 경제적인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쵸. 네. 사실 그 최저임금 제도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정말 최적정한 최저임금인가? 사실 지금은 네, 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최저임금을 맞추는데 급급한 그런 이제 시점이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으로 그럼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2019년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 시급으로 따지면 8,350원이고요. 예. 예. 그리고 월급 같은 경우에는 174만 5,150원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일했을 때죠? 이게 아마 8시간 기준, 아마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시간이 되면 또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했을 때 최저 월급은 이제 뭐 174만 5천원 정도라는 거죠. 예.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엄청 올랐죠. 네. 작년이 거의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보이네요. 확실히. 네. 항상 이제 비교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일본을 예로 들자면 지금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이 8,850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네요. 네,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죠. 예, 주휴수당이 없죠. 예, 네, 주휴수당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일본이 뭐 1.3배라고 하지만 일본은 1인당 GDP가 거의 4만 달러 가까운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3만 달러 이제 초입인 나라인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1인당 GDP도 1인당 GDP인데 인구 규모 자체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5천만일 때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 3배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총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더 큰 차이가 1인당 GDP보다 훨씬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현실은 지금 시급이 거의 역전상에 지금 다다른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이 지금 2차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거의 1,000원씩 가깝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최저임금제를 어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네. 네. 만약에 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좀 죄가 중하다 그러면 동시처벌 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 플러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징역의 벌금? 예, 징역의 벌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앱 또는 최저임금 내용을 이제 계약을 할 때
고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안 지켜줬잖아요. 거의 뭐 그쵸. 2010년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그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최저 시급이 아마 4,000 넘었을 거예요. 아마 4,500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250원. 4,200원 네. 그쯤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500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최저 시급을 주는 그리고 야간 수당을 주는 걸 찾아서 버스 타고 1시간 이상 가서 일을 하고 거기는 왜냐면 그런 야간 수당이 다 쳐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그 최저 시급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근로계약서라는 네. 좀 덜 해지지 않았나 네.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많이들 알고 있을 테니까. 네. 그다음 속도 조절론.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 경제적인 이제 그런 성장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너무 지금 빠르게 성장해 왔다. 최저임금이 조금 높아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도 인정을 했죠. 최근에 인정을 했죠. 네. 최근 2년을 살펴보면 2018년도 들어서면서 16.4%가 올랐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쵸.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9% 증가. 네. 확실히 그 이전 정부를 살펴보면 거의 한 5에서 6% 네, 이 정도대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6.4%. 3배 가깝게 올랐네. 네, 거의 3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반발이 있으니까 있기도 하고 실제로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네. 뭐 이 최저시급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긴 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윤동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나 수준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발언이겠죠.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예, 여당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은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경제 분위기의 획기적인 반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작년에 오른 게 내년에 오를 것까지 초과로 인상을 해버렸다. 초과로 인상을 해버렸다. 이런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그때 경제 호황기처럼 뭐 연평균 8~9%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많아야 3%? 진짜 많아야 3몇 %? 4%가 만들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런 게 다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2자릿수 이상 계속 과도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권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만들겠다. 네. 이게 뭐 메인 공약 중에 하나니까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저도 속도 조절을 좀 못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000원 만드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지만 그로 인해 뭐 부작용도 네. 일어나고 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뭐 동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 네. 네. 굉장히 강력한 요구. 네, 굉장히 강력한 요구죠. 사실 뭐 인하를 한다는 거는 거의 경제를 경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겠다.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노동계는 뭐 속도 조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동결 및 인하는 좀 아니지 않냐. 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작년같이 뭐 10%까지도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못 오르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지금에서 10% 올리면 이제 9,100원? 9,200원?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10% 아마 불가능하겠죠 이제 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은 1분기에 GDP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그쵸. 합니다. 예. 네. 실질 소득 성장률은 거의 0%라고 네, 합니다. 마이너스 0.3%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 상하위 소득 격차가 벌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빈부격차가 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심해졌다는 얘기고,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이제 지난 14일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 생산성 증가폭인 3에서 4%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너네가 많이 성장해봤자 뭐 3%, 4% 성장하겠냐. 그것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69%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고 합니다. 네. 69%면 뭐 거의 과반수 이상이죠. 뭐 대부분이라고 네, 해도 그렇죠. 되는. 네. 하여튼 뭐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실제로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게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은 여기 뭐 지표에서 그랬지만 노동자층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네. 그렇지 않은 거를 요즘 느끼는 게 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8,350원 이거를 시급으로 줄 수 없는 업장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본인 직접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 직접 일을 좀 더 하거나 네. 아니면 요즘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보시면 네. 옛날에는 다 그 점원한테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오고 이런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요즘 뭐 번화가나 이런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만 가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터치패드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명이라도 인력을 줄이겠다. 네. 그 기계 설치가 한 번 비용은 크게 들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임금을 계속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것보다 이게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한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줄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주휴수당 문제, 네. 주휴수당을 덜 주기 위해, 안 주기 위해 뭐 편법이라고 하면 편법이겠지만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자기네 쪽에서 네.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있는 만큼만 일을 시키면서 네. 일하는 사람의 그 주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네. 그 임금을 깎는다면 깎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편으로 한번 좋은 작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업장들을 보면은 알바생을 뽑기보다 매니저를 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분은 이제 매니저를 쓰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예, 전문성이 생기면 좋은 그런 이제 음식점 혹은 뭔가 어떤 카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동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노동의 질도 올라갔다. 네, 어느 정도. 왜냐면은 내가 이 돈을 주고선 똑같이 알바생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이제 직원을 고용하겠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전문성을 갖추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네, 그렇죠. 이 돈이면. 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 이 최저임금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는 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전체 그러면 자영업자가 얼마큼 되길래 이렇게 뭐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10%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 네, 그렇죠. 10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거예요. 예. 가게 수익이. 높은 건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3.97%,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0.414%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어요? 네, 그래. 그렇게 적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뭐 가게를 많이 물려받으니까 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0.4%라는 거는 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일본 대비 생각하면 거의 25배나 높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배, 2.5배 정도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자영업자 대비 1인 자영업자 비율을 비교하자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적다고 합니다. 1인 자영업 비율이? 예, 그렇죠. 1인 자영업자 비율이
오히려 낫다는 뜻은 알바생을 고용하기가 더 수월한 뭔가 그런 경제적 구조이지 않을까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고를 안 하고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1인 자영업 비율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비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영업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른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춰봤을 때 네, 그 정도 비율로 수렴하는 거다. 네, 과정이다. 네, 그 정도 비율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자영업자가 힘들죠. 힘들죠. 이게 힘든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영업자 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도와줄지언정 버티도록 재정 지원은 없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뭐 조금 도와줘서 더 가게의 어떤 뭐 경영 구조가 정말 확실하고 정말 시스템이 좋아서 이거는 수익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가게 사업이라면 그런 자영업이라면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좀 무분별하게 자영업을 지원하는 면도 없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장난처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은퇴하면 뭐 은퇴 자금으로 뭐 치킨집 차려야지. 네, 그렇죠. 뭐 편의점 해야지. 막 이런 거 네.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뭐 치킨이든 편의점이든 물론 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굳이 안 하고 너도 나도 하니까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업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지원을 한다 해서 나아질 거라는 보장을 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정부 정책도 대부분 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영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찾아보면 참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몰랐던 사실들,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들 좀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최저임금을 뭐 더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 여러 가지 뭔가 그 실생활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더 가치 있는 노동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서로 좀 합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니까. 그쵸. 평균 임금보다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